자, 이제 새로 바뀌는 디지털 S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SAT는 2022년까지는 계속 페이퍼로 보다가요. 2023년 올해 아니 2023년부터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PSAT 즉 10학년, 11학년들이 학교에서 무료로 보는 테스트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내셔널 메리트 즉 그 미국 장학금 선발 대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 10학년, 11학년들이 참여해서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PSAT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SAT가 몇 점 나오는지 대충 이제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가 이제 도입이 되고 미국에서는 24년부터 PSAT든 SAT든 전부 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에서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더 요번 12월 달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페이퍼로 마지막 보는 시험일 겁니다. 내년 3월부터는 디지털 에세이로 컴퓨터로 보는데 당연히 컴퓨터로 보니까 컴퓨터 시험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미 미국 학교들에서 벌써 그 SAT 중에 스쿨데이 SAT가 있어요. 스쿨데이는 스쿨에서 보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장에서 따로 가서 토요일 날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일과 중에 SAT를 보는 게 스쿨데이예요. 근데 그걸로 디지털 SAT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해 봤고 전반적으로 이걸 테스트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그냥 SAT를 보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외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 미국 내에서는 24년 3월부터 시작되니까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그냥 페이퍼로 해서 우리는 보더에 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서 보더에서 보면 되죠. 그죠? 미국에 빨리 신청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린덴이라든지 이런 미국 바로 보더 넘어가는 동네에서 신청하시면 페이퍼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기 웹사이트 제가 보내드린 거 들어가시면 그리고 블루북 앱이라고 있어요. 칼리지 보드에. 그걸 다운받으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극히 주어진 그 자료가 좀 적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점수 EBRW 800, MES 800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이제 주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험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자, 결국은 이런 시험을 왜 학생들이 안 보려고 하느냐?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그래서 3시간짜리 시험을 2시간으로 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섹션 보시죠. 지금 현재 페이퍼 시험일 때는 아까 말했지만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에서 섹션 1이 있고 reading, 섹션 2 writing and language로 두 섹션으로 나눠져서 400, 400 이렇게 해가지고 800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바뀌는 디지털 에세이트는 EBRW가 전부 다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별표하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는 600에서 800워드짜리 지문이 총 6개 지문인데 6개 지문인데 5개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4개는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투 패시지 1, 패시지 2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패시지는 6개고 문제는 52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65분에 풀으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알지만 지문당 총 5개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개에서 11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에세이 모든 지문이 한 화면에 나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왔다 갔다 할 수가 하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컴퓨터 시험을 볼 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도저히 못 봐요. 그래서 SAT 모의고사를 보는데 무슨 컴퓨터로 본다. 이건 순 거짓말. 반드시 종이로 뽑아서 뽑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화면에 한 지문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이제는 600자, 800자짜리 지문이 아닌 100자, 150자짜리 단락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주문. 마치 우리나라 수능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리딩 문제 스타일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의 내용과 목적 구성에 관한 질문, 그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긴 패시지를 읽고 이 글의 전체적 목적이나 전체적 구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나오기가 어려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길지가 않으니까. 그다음 구체적 내용 찾기와 그 증거 찾기 이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프와 도표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사적 사용과 의도에 관련된 문제. 자, 뭐 다운표는 왜 썼을까?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탈릭으로 이탈릭으로 된 어떤 그런 글자 이건 왜 이탈릭으로 쓴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요런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예를 든 의도는 뭐냐 이런 질문인데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합이 되지만 여전히 뭐다 문법과 구두점 사용 문제 이런 게 출제돼요. 그리고 현행 페이퍼 시험에서는 섹션 1도 그렇고 섹션 2도 그렇고 단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섹션 1은 리딩에서는 자, 여기 몇 번째 줄에 나오는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무슨 nearly means wha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섹션 2에서는 뭐냐면 쭉 꺼놓고 과연 이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 이 단어 만약에 네가 작문하는 라이터라면 어느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섹션 2의 작문용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것을 예고했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도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다. 수학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계산기 사용이 안 되는 20문항 25분, 계산기 사용이 되는 38문항 55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모든 섹션에서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고 그 시험 자체에서 아예 계산기 들고 갈 필요가 없고 그 시험장에 그냥 계산기를 누르면 계산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계산기를 하는데 그 계산기를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한데 자기가 쓰는 계산기 편한 게 있으면 그 들고 들어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학에 지금 보면 이제 워드 프로블럼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서술 문제. 거기서 그건 너무 길다는 불평이 많아서 월디하지 않게 수학 프로블럼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편한 느낌을 받는 시험이 된다. 그죠? 그다음 노트 필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연필로 하게 되는데 지금 컴퓨터와 별도 종이에 둘 다 가능하다. 그죠? 컴퓨터에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소위 아리까리에서 답을 모르겠다는 문제 그런 건 마크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마크를 누르면 나중에 갖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다음에 답 표기 이게 스토리가 많죠. 그죠? 늘 답을 밀려 썼다. OMR 카드. 네.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클릭으로 바로 했고 지금 현재 시험을 보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발표 날 때까지 짧아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바뀌는 거고요. 지금 현재 9학년 학생들 이하 9학년보다 밑에 있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페이퍼 시험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죠. 여기 이제 리딩이에요. 문제가 그죠? 한 화면에 문제와 지문이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만 출제된다. 이런 게 계속 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닌데 중간에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중간에 한번 1번부터 30번까지 해가지고 98%, 99%를 맞췄어.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챌린징한 문제가 나오면서 점수 뭐 7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챌린지 있는 점수가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많이 틀렸어. 그러면 나중에 어려울 문제를 풀 기회조차 상실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 이런 그래프 문제도 나오고요. 지금 수학 문제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한 화면에서 다 보이게끔 되고 요게 지금 보면 사용하는 그 뭐죠?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계산기를 직접 사용해도 되고 들고 들어가도 된다. 자,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얘기해 보죠. 자, 먼저 10학년, 11학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디지털 SAT에 대한 자료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SAT를 뭐 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치다가 이렇게 자꾸 미루는 성질이 있어요. 이 SAT를 시켜보면 애들이요. 계속 미뤄요. 그래, 꼭 보면은 원서를 넣을 쯤 되면 애들 성적이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와요. 근데 그걸 막 미루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갑자기 훅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공부한 게 다 헛되니까 빠르게 응시해서 그러니까 지금 10학년, 11학년 부모님들은 한 번의 페이퍼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고 응시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컨디션 안 좋으면 수학도 점수가 안 나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가서 800을 맞아놔 일단은 맞아놓으면 그걸 슈퍼 스코어로 낼 수가 있으니까 아, 일단 나머지 기회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오케이. 그럼 뭐 저희가 우리 주변에 SAT 시험을 보러 워싱턴 주에 산맥을 넘고 페리를 타고 비행기 타고 캘거리로 떨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빠르게 늘 알러트 돼 있어서 등록 날짜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튜브나 뭐 이렇게 블로그 뭐 한국 강남 무슨 SAT 학원입니다. 어떻게 SAT 점수를 높일까요? 뭐 어릴 때부터 소설과 이코노믹스, 사이언스 매거진 등을 많이 읽는 게 좋다.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소리를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걸 읽지도 않고 애들은 그죠? 소설 좋아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 별로 그렇게 뭐 어, 그러니까 그냥 소설은요. 그냥 독서의 취미를 갖게끔 한 7학년, 8학년 때 북클럽 같은 거 해가지고 애가 잘 안 읽으니까 그냥 북클럽 같은 걸 해서 일주일에, 이주일에 하나씩 읽어내면 되잖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뭐 따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0학년, 11학년에 와서 무슨 소설을 읽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나와 있는 실천 문제를 처음부터 전부 다 드립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SAT 공부한다 해서 베런즈나 프린스턴 리뷰 등 시중에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는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쪽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헛다리 짚습니다. 전혀 헛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컬리지 보드에서 나와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한다. 아, 제일 좋은 방법은 저랑 같이 배우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학년 이하는요. 제가 지금부터 8, 9학년들은 지금 요 소설 이런 거 읽는 게 좋다. 뭐 이런 어, 걸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전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늘 모든 걸 이렇게 새로운 시험이 바뀌면 또 새로운 문제들을 제가 직접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그 문제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SAT 지문에서 각색을 해가지고 디지털 형식으로 문제를 바꾸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8학년, 9학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같이 붙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리딩에서 문단이 짧아지면 사실 빠르게 읽는 실력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눈에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게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포커스인데 그것은 단어로 많이 성패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8광년 학생들은 저한테 붙여주시면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우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죠?
수학은요, 예전에 SAT-2C라는 문제 형태가 흡사해질 건데, 뭐 이게 위에 있는 뭐 이렇게 공식 같은 게 나와 있고, 뭐 그 문제가 짤막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지금 서리 시중에 있는 레딧이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SAT-2 옛날에 C 문제집으로 8, 9학년들이 공부를 좀 시작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죠? SAT2를 이제 시험이 없어졌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SAT2로 연습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계산기 사용에 익숙하게 되는 거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SAT와 바뀌는 거 A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제가 주로 토요일 날로 SAT 수업들을 많이 미룹니다. 왜냐하면 뭐 SAT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 시간이 많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막 숙제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P들은 주로 저녁 8시부터 10시 쪽으로 집중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번에 과목들이 이제 11월 지금 셋째 주 20일 주변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만약에 리딩을 그냥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면 가버먼트, US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하면 리딩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레벨 테스트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들, 8, 9학년들은 US 히스토리나 가버먼트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학년들은 사이콜로지, 그다음에 AP 사이콜로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매크로 이코노믹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학년은 거기다가 매스 칼큘러스 BC를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학년 때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하고 뭐 두 개, 그다음에 칼큘러스 BC 이렇게 세 개, 그다음 거기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나 더 해서 그렇게 네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학년 때는 이제 과학 과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T는 그래서 지금 현재 11학년들은요, 반드시 갖다 붙여서 지금 요번에 있는 페이퍼 시험들을 계속 내년 봄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0학년들도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지금 기회가 6번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AP를 아무리 하더라도 SAT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모의고사 보면서 레벨 테스트 다 해드리고 정확한 영어 공부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네.